네. 그래서 여기 파트는 뭔가 요 내용들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과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 불가능하다. 특히 9의 건널비, 얘는 이과를 가서 고3이 돼도 안 돼요. 왜냐면 얘는 껍질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대학교를 가서 물리학과까지는 필요 없고요. 미적분학에서 아마 할 거라서 대학교 이과 쪽 대학교를 가셔서 의대나 이런 좀 특수한 의대에서 수학을 가르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특수한 학과를 제외한 이공계 쪽 일반적인 뭐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런 일반적인 대학을 가시면은 이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면접을 접근하는 거라서 얘는 아무튼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중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이걸 중접근을 얘기해봤자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9의 건널비는 뭐다? 원의 넓이의 4배다. 즉 동일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원의 넓이의 4배다. 4파이 r 제곱이다. 9의 부피는 뭐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겠네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요. 그거를. 재밌잖아.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x의 n제곱이라는 식이 있어. 이 식을, 이거 그냥 공식만 제가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수에 있는 n이 앞으로 점프하고 차수가 한 차수 줄어요. 그러니까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면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이야. 적분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즉 뭘 미분하면 이 함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 x의 4제곱을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죠?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식 이걸로 끝이에요. 공식은 이걸로 끝이야. 그럼 반대로 x의 세제곱을 적분했어.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x의 몇 제곱을 미분했겠어? 4제곱을 미분했겠지. 왜? 그래야지 차수가 하나 줄니까. 근데 얘는 미분할 때 앞에 뭐가 튀어나와? 4가 튀어나오겠지. 근데 여기 4가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으니까 뭘 써주면 돼? 4의 역수인 4분의 1을 곱해주면 약분 될 거 아니야. 이게 적분이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원의 넓이가 공식이 어떻게 되죠? 파이 r제곱이죠. 원의 둘레기가 공식이 뭐죠? 2파이 r이에요. 이거를 미분하면 2r이 되니까 딱 2파이 r이 나와. 그래서 원의 넓이를 r에 대해서 미분하면 2파이 r이 나와. 근데 방금 여기서 본 9의 부피는 식이 뭐였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미분해서 3 앞으로 점프하고 3분의 4 파이 곱하기 3 앞으로 점프하고 차수 하나 줄면은 땅땅 약분되면서 4 파이 r 제곱이 되는데 그게 딱 9의 건널비야. 이런 미분적분 관계가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런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재미로 알아두라는 뜻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렇게 2개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애초에 설명이 불가능해요. 지금 여러분들 단계에서 이걸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뭔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얘가 된다. 지금 봐봐. 9의 건널비. 얘를 사각 깎듯이 깎은 거야. 그리고 다 펼쳤더니 이렇게 냈는데 그게 막 2R이었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되게 웃긴 증명 아니야 사실? 사각 깎듯이 깎아갖고 아주 얇게 펴서 그 실을 이렇게 뚫뚫뚫 돌려갖고 원을 새로 만들었더니 그게 반지름이 2R이 됐어. 그게 2R이 될 줄 어떻게 알아? 이건 수학적 증명이 아니죠. 그냥 이거 뭐야? 그냥 여러분들한테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설명한 거야. 이건 수학적 증명이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얘도 얘 뭐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뭐예요? 이거? 아까 그 원뿔이랑 똑같은 거야. 9의 9를 이제 뭐 한 거야? 원기둥에 넣어본 거지.
넣었더니 부피가 얼마큼 줄었더라. 그거 한 거예요. 얼마나 웃긴 증명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는 증명이랄 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이랄 게 선생님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지름이 2R이고, 반지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높이도 2R인 그런 원뿔이 있어. 그리고 이번엔 지름이 2R인 구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름이 2R이고 높이도 2R인 원기둥이 있어요. 오케이? 셋 중에 누가 부피가 제일 클까? 원기둥이 제일 크겠죠. 참고로 이 구가 이 원기둥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지. 왜? 이 지름이 2R이라는 소리는 요 길이도 2R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얘가 딱 이 길이가 2R이니까 이 구를 이 원기둥 안에 집어넣으면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피팅이 되겠죠. 그쵸? 그럼 두 번째로 부피가 큰 건 얘 둘 중 누굴까? 이건 삼각뿔이 아니에요, 일단. 원뿔 아니면 구가 부피가 조금 더 커요. 원뿔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점에서 요렇게 그리면 원뿔이 나와요. 어디서 많이 봤다고? 있었어. 우리 여기 여기 이렇게 구가 들어가. 여기 있다. 짠! 요거 그린 거야지. 한번 부피를 하나씩 구해보자.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죠. 곱하기 3분의 1. 밑넓이가 파이 r제곱, 높이가 2r 곱하기 3분의 2. 3분의 1 미안합니다. 얘네 둘이 곱한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써갖고. 그러면 부피가 얼마가 돼요? 뿔의 부피는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돼요. r제곱 곱하기 r이니까 3분의 1하고 2를 곱했으니까. 그쵸? 9는 애초에 공식이 따로 있으니까 할 얘기가 없죠. 그냥 9 쓰면 됩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돼요.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쵸? 근데 요거 3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애초에 밑넓이 높이 3분의 1 한 게 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밑넓이 높이니까 이거 그냥 3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부피 어떻게 돼요? 밑넓이 파이 r제곱, 높이 2r 끝이죠. 기둥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파이 r 세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몇 배야? 2배. 즉 9의 부피가 뿔의 부피의 2배예요. 요렇게는 몇 배야? 3배예요. 즉 기둥의 부피는 뿔의 부피의 3배예요. 즉 이렇게 완벽하게 피팅이 된 뿔과 구와 기둥의 부피의 비율은 1대 2대 3이에요. 오케이? 그게 아까 여기 있었던 얘기야. 1대 2대 3이다. 그쵸? 예. 요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1대 2대 3이다. 여러분들 내신 시험 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리하여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고 r이 4니까 4, 4, 16 곱하기 4니까 64. 여러분들 이거 64 쓰고 끝내면 큰일 납니다. 계속 말하지만 파이 빼먹으시면 난리 나요. 자,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그 r이 4니까 3분의 분자가 4의 4제곱이 되죠. 4의 4제곱은 256이죠. 그래서 3분의 256파이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반구래요. 반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 4 파이 r 제곱인데 반이니까 2분의 1 배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직 안 끝났지. 왜 안 끝났어? 이 밑면도 면으로 있는 거잖아. 그쵸? 이 밑에 있는 면도.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무엇을? 파이 r 제곱을 더해줘야 건널비가 되겠죠.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니까 12제곱 파이가 3개 있겠다. 여기 2개 있고 여기 1개 있으니까 144가 3개 있는 거고 11제곱이 다니까요. 4, 3, 12, 4, 3, 12, 1, 3, 3 하면 432 파이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피는 어떻게 된다? 이거를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으로 외우라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난 그래도 상관없다고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걸 공식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나? 그냥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걸 굳이 공식으로 추가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12의 세제곱. 근데 반구니까 2로 나누면 되겠죠. 2로 나누면 3분의 2 파이 곱하기 12의 세제곱은 144 곱하기 12를 한 번 더하면 되잖아. 제가 144와 12를 쪼갠 이유는 요 3이랑 약분해버리고 싶어서예요. 그럼 144에다 몇만 곱하면 돼? 8을 곱해야 됩니다. 여기 2가 있어요. 그러면 4, 8에 32, 3 올라가고 4, 8에 32, 3 올라가고 1, 8은 8, 8에다 3 더했으니까 세상에 1152 파이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어때요? 잠시 쉽죠? 계산이 좀 짜증날 뿐이지 애초에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역시 오른쪽에 개념 책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세 문제 1번, 3번, 5번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보죠. 나왔어요? 1번 문제 놀랍게도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 부피랑 건널비가 단위를 떼면 숫자 자체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부피랑 건널비가 숫자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제 3번 보고
답 나왔나요?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먼저 3번의 답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요 구면에 있는, 구의 일부에 있는 요 면에 있는 넓이는 4파이 r 제곱인데 4분의 3만큼을 띄어냈다니까 4분의 1만 남은 거죠. 거기에 4분의 1을 하면 되고 더하기 그리고 요 잘린 면,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잘린 면과 아래쪽에 있는 잘린 면은 각각 반원이죠. 그리고 그 반원과 반원을 더했으니까 반원이 두 개가 있어서 파이 r 제곱이 되겠지. 그럼 요렇게 약분하면은 파이 r 제곱 더하기 파이 r 제곱이니까 2파이 r의 제곱이 되고 r이 3이니까 8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건널비는. 아시겠죠? 뭐 어렵진 않은 문제죠. 자,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는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예요. 그죠?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는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예요. 먼저 이 입체의 건널비와 부피. 건널비는 먼저 위에 있는 요 원, 파이 r제곱 쓴 겁니다. 그리고 요 둘레에 있는 원통, 즉 원기둥의 건널비, 옆넓이가 되겠죠. 그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 직사각형이었지. 밑면의 둘레 길이가 2파이 r, 높이가 4니까 2파이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 있는 9의 일부의 건널비는 9의 건널비의 절반이죠. 반구니까. 따라서 그 4파이 r제곱을 2로 나눈 겁니다. 얘가 25, 2호 10 곱하기 4니까 얘가 40, 그리고 이렇게 합분하면 2고 25 곱하기 2니까 50, 뒤에 파이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90 더하기 25니까 115파이 cm 제곱이 될 것이고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 더하기 반구의 부피죠. 반구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2로 나눈 거고요. 원기둥은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밑면 곱하기 높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2고요. 5의 세제곱은 125, 2배 하면 3분의 250, 그리고 25 곱하기 4니까 100파이가 되갖고 3분의 550파이가 나왔으면 답이에요. 문제 없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아까 봤던 실전 문제 쪽 유형 해결 원리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2번 문제를 봅시다. 개념 설명을 제가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구와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일 때 담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원기둥과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이 3cm고 전체 높이가 6cm여야 정확하게 꼭 맞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이 될 것이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원뿔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6,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로 계산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요거 3 하나 약분하면은 3, 6, 18파이고요. 얘는 9, 6에 54파이고요. 3 하나 약분하면은 9, 4, 36파이가 되죠. 비를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시오. 원기둥, 원뿔, 9 같은 경우는 원뿔의 2배가 9고 원뿔의 3배가 원기둥임을 알 수 있죠. 3대 2대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원기둥의 부피가 60파이일 때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 저 60파이에 3분의 2를 곱하면 9의 부피가 나오겠지. 왜 2대 3이니까 부피 비율. 그렇죠? 따라서 약분하면은 40파이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기출문제로 실력. 자, 9의 건널비와 부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졌어요. 이 그림을 보고 아이스크림이 안 떠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지?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졌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각각 구하라. 건널비는 뭐예요?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원뿔을 펼친 어떻게 생긴 요렇게 생긴 부채꼴 더하기 뭐예요? 반구 요렇게 생긴 반구의 건널비가 되겠죠. 요 부채꼴 건널비 공식 기억나십니까? 내가 파이 r로 계산하면 편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파이 r. 요 r은 밑면의 반지름, 요 r은 모선의 길이죠, 정확하게는. 펼친 90볼의 반지름이니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5고요. 파이 곱하기 5. 그리고 모선의 길이는 13이죠.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 4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따라서 4파이 r이 5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계산하면 될 거고요. 3, 5, 15, 1호는 오니까 65파이 더하기 약분하면 25 곱하기 2니까 50파이 결국 115파이가 뭐가 돼요? 건널비가 되죠. 부피는 짤없이 그냥 뭐랑 더하면 그만이야? 원뿔의 부피에다가 반구의 부피를 더하면 그만이죠.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원뿔의 부피 밑넓이 파이 곱하기 r제곱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반구는 3분의 4 파이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3, 4, 10이고 25 곱하기 4니까 100파이 더하기 2 약분하면 2가 될 것이고 125 곱하기 2니까 3분의 250파이 이거 사실 아까 그거랑 같은 부피죠. 계산하면 3분의 300에서 3분의 250을 더했으니까 3분의 550파이 얘는 센티미터 세제곱 얘는 센티미터 제곱. 참고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 요 단위 안 쓰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감점 될 거예요. 높은 확률로 감점될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간 계산 과정마다 다 쓸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에 답을 딱 써줄 때는 단위를 써주는 게 좋아요.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하실 거야. 단위 꼭 써라. 단위 안 쓰면 감점한다. 뭐 이런 언급을 하실 거예요. 그 언급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확신을 있게 하려면은 점수가 나는 절대로 1점도 깎이고 싶지 않아. 확신을 구하고 싶으면은 단위를 매번 써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부피가 32파이 센티미터 세제곱인 원기둥에 크기가 같은 구 모양의 공 두 개가 꼭 맞게 들어있대요. 이때 공 한 개 부피는 하고 물었고 그러면 뭐하면 이 원기둥을 정확하게 반으로 이렇게 쪼개면 이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구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리고 이 딱 반으로 쪼갰으니까 요놈 이 아래쪽 절반 원기둥의 부피는 16파이일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아까 9하고 원기둥의 부피 B는 2대 3이었죠. 뿔 9 원기둥에서 1대 2대 3이었잖아. 얘는 9하고 원기둥이니까 2대 3이 되고 9 한 개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16파이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되죠. 따라서 3분의 32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계산하시면 다르겠죠. 이렇게. 요 13번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 반지름이 여기 잠깐만 보세요. 반지름이 여기 보세요. 여기 10cm인 쇠구슬이 있어. 이 쇠구슬을 녹여갖고 반지름이 1cm인 쇠구슬로 만들 거야. 앞에 보세요. 다시 반지름이 10cm인 쇠구슬이 있어. 이 쇠구슬을 녹여갖고 반지름이 1cm인 쇠구슬을 만들 거야. 몇 개 만들 수 있게? 몇 개 만들 수 있게? 몇 개? 좀 더 쓰셔야 돼요. 1000개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놈의 부피는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의 세제곱이죠. 근데 요놈은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지. 그럼 여기 3분의 4파이에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얘는 3분의 4파이에 몇이 곱해져 있는 거야? 1000이 곱해져 있지. 몇 배예요? 1000배죠. 그러니까 이 구슬을 얘를 녹이면은 10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쵸? 반지름 10배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근데도 10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그 구슬 이렇게 지워보지 반지름이 10cm짜리 구슬이면 이만해요. 지름이 20cm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1cm, 20cm니까 한 요만할 거야 구슬이. 반지름 1cm짜리 구슬도 지름은 2cm라 요만하거든. 아까 이만했잖아. 이걸 녹이면 이게 1000개나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로 1000개가 나와요. 왜? 부피가 정확하게 1000배니까.
할 말 없지. 무조건 1000개 나와야죠. 1000개가 안 나오면 제가 날 속인 거야. 무조건 나와야 돼요. 놀랍죠, 진짜로. 어쨌든 고이알입니다. 반지름을 몇 제곱 할 거니까? 3제곱 할 거니까 반지름이 6cm고 반지름이 2cm야. 반지름이 몇 배야? 3배죠. 그것을 몇 제곱 할 거야? 3제곱 할 거니까 27개가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이 3배인데 그걸 3제곱 할 거니까 27배가 돼요, 부피가. 그럼 개수는 27개가 나와요. 6cm랑 그 반지름 2cm면 더 놀라울걸? 왜냐면 반지름 6cm면 요만한 거거든요. 지름으로 12cm니까. 반지름 2cm면 지름이 4cm니까 이만해요. 그죠? 근데 이거 녹이면 이거 27개 나온다니까? 되게 놀라워요. 근데 진짜로 나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됐고요. 중간원 마무리 문제.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12번부터거든요, 오늘 배운 게. 네, 딱 12번부터네요. 12번 일단 봅시다.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곡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구는 평면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구는 전개도가 없어요. 구의 전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3분의 4 곱하기 125 파이고요. 3분의 125 곱하기 2가 250. 거기다 한 번 더 2를 곱하면 500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 참, 니은도 참.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이고 5의 제곱은 25에다 4를 곱했으니까 100 파이로 나왔어야 되는데 50 파이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지름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원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 얘는요, 제가 얘기했죠. 구는 어떤 평면으로 잘라도 반드시 원입니다.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생기는 원이 나온다는 거야. 반드시입니다. 지름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어떤 원이 생겨? 저기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이 생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원은 생기지 않아요. 그걸 보통 그래서 대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요. 지름을 포함하는 평면, 즉 정확하게는 중심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겁니다. 구의 중심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은 나올 수 있는 원 중 가장 큰 원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알아주시면 좋겠죠. 이건 아까 풀어봤고요. 서술형 문제에서도 네, 뭐 딱히 없네요. 요거 하나 볼까? 2번 우육광 문제도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어느 과일 가게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17cm, 13cm, 12cm인 세 종류의 수박을 판매하고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17cm인 수박 한 통을 구입하는 가격이 13cm와 12cm를 수박을 각각 한 통씩 구입하는 가격과 같다고 한다.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 하나 사는 게 이거 한 개 이렇게 2개 사는 거랑 가격이 같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17cm의 수박 한 통을 구입하는 것과 13cm, 12cm의 수박을 각각 한 통씩 구입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유리하냐라고 묻는 거지. 이거 뭘 비교하는 거야? 17의 세제곱이랑 13의 세제곱 더하기 12의 세제곱 중 누가 더 크냐고 묻는 거예요. 얘가 더 크면 이거 사는 게 유리한 거고 얘네 둘이 더한 게 더 크면 얘네 둘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제발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 짤없이 계산해야죠. 17의 세제곱, 17의 제곱이 얼마죠? 아는 사람. 나는 17의 제곱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에? 아, 좋았어요. 289예요. 예. 왜냐면 이미 13의 제곱이 그 169이고 14의 제곱이 196이죠. 예. 근데 제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289. 여기다가 17을 한 번 더 곱해야 되죠. 그래서 9, 7에 63, 6 올라가고 8, 7에 56, 6 올라가고 2, 7에 14, 289 쓰면은 4913이 되나요? 자, 13의 세제곱. 13의 제곱은 얼마죠? 13의 제곱. 169. 그 169에다 13을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9, 3, 27, 2 올라가고 6, 3, 18, 20, 1, 3, 6, 3, 18, 20, 1, 3, 3, 507죠. 그리고 169 더하면 2197이네요. 그쵸? 야, 이미 아웃이다. 왜? 얘가 이거 2배가 넘잖아. 그치? 근데 이 수는 이 수보다 작은 수일 거 아니야. 이거 제곱해봤자 얘네들이 더한 게 얘보다 작겠죠. 그쵸? 12의 제곱은 144고 여기다 한 번 더 12를 곱하면 288, 144일 테니까 1728이 되겠죠? 둘이 더한 건 4913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7cm랑 13cm랑 4cm밖에 차이 안 나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1cm씩밖에 차이 안 나잖아.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거보다 더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부피는 진짜 이만큼 커지는 게 생각보다 부피로는 엄청 많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피자 있잖아. 피자는 면적으로 볼 거 아니야. 두께는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면적이 몇 배만 되면 1.5배만 되면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1.5배만 되면은 면적은 이미 2배보다 커요. 왜? 1.4의 제곱이 1.96이고요. 1.5의 제곱이 2.25거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5배만 돼도 피자의 넓이는 2배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보다 그 요만큼 커지는 게 되게 많이 커지는 거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일찍 끝났죠?